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12,000달러를 간밤에 뚫은 이후에 다시 조정 장세에 들어가서 일단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야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알트코인들이 패턴을 다시 그리면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장세가 향후 언제까지 올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뭐 라지캡 마켓에 있는 시총 상위에 있는 거든 뭐 미들캡에 있는 거든 아니면 시총 하위에 있는 진짜 뭐 몇 원짜리 코인이든 그 코인들이 기술적으로 무슨 뭐 인지도가 없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가격 갖다 장난을 지금 치는 거죠. 왜냐면 이 전체적인 코인판에 관해서 사실 기축이 되고 기준이 되는 거는 사실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일단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현재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자연스럽게 보시고 자리를 잡게 되면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뭐 하락세가 깊은 코인들도 다시 한번 강하게 아마 반등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시기적인 거는 제가 좀 더 이제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오늘도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 내가 코인을 투자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저께 밤에 이제 뉴스를 보다가 되게 재미난 뉴스가 하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관심 없으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나는 코인 투자하는데 내 코인이 당장 오르면 그게 중요하지 이게 뭐가 중요해 라고 보시겠지만 저는 제가 금리가 뭐 예전부터 해가지고 금리가 점진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돈의 값어치가 떨어질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은 가상자산에 투자를 했었어요. 그 이전에 뭐 금은을 모았긴 했지만 어쨌건 여기를 보시면 이제 향후 10년간의 정책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 보세요. 20년 보유하면 이자를 60%더 받는 개인 투자용 국채가 나온다. 한국 정부에서 어저께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거시적인 금리 방향이나 지금 현재 정책이나 현재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 상품 갖다 보고 그리고 이런 상품을 국가에서 한국 정부에서 왜 지금 이거를 막 만들기 위해서 왜 노력을 하냐면 인구 감소로 인해서 사실은 현물 경제의 파이가 축소하고 있는 와중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국가 정책으로 이런 국채를 발행을 할 때는 사실은 세수가 감소할 거라는 거에 관해서 미리 엘리트 집단들은 이미 파악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이 상품이 민간에 풀려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장기 저축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채 투자 상품이 나온다. 만기 보유 시 최대 60% 가상금리와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만기 2년짜리 국고채를 발행하고 우리나라 국채로 글로벌 채권지수 WGBI 편입 여부도 10년여 만에 다시 검토한다. 되게 이례적이라는 거죠. 10년 전에 이게 통과되지 않은 거를 다시 이거를 그거 하는데 발행하려고 하는데 이걸 보면 동아시아의 어떤 그 자본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더불어 글로벌 채권지수 편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검토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국채가 WGBI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계 자금이 국채 시장에 유입되고 국채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으나 외국인 채권 자금이 늘어 위기 시 변동성 확대 우려도 있어 신중한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에는 WGBI 편입을 추진했으나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자, 국채 시장에 관해서 해외 자본에 관해서 전면적으로 오픈하겠다는 의미예요. 누가 한국 국채를 가장 많이 사들일까요? 과연 미국일까요? 아니면 중국일까요? 대충 해답은 나와요. 벌써 이미 뭐 느낌적으로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발행 유통시장이 모두 대체로 양호한 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수급 부담이 늘어나면서 중장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장단기 기준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자, 국채 시장의 단기 채권의 위험이 그러니까 지금 늘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장기물을 지금
전면적으로 오픈해서 발행을 하고, 그래서 쉽게 추려서 이제 축약한 어떤 그 글이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국채가 불안하면 이자율은 내려간다. 자, 금리는 지속적으로 내려갈 거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렸었고, 이 국채에 관해서 이제 민간한테 발행하고 WBGI를 통해서 해외 자본을 수혈 받을 거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 방향성은 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국채가 불어난다면 신규 국채를 발행할 때 이자율을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국채 가격이 올라서 기존의 국채를 가진 이들이 국채를 집어던지지 않습니다. 즉 점점 이자율을 낮춰서 국채 가격을 높여주어야 지속적인 신규 발행이 가능합니다. 즉 돈을 찍어내는 대신 국채를 발행하는 나라는 같은 이유로 또 국채를 발행하기 쉽고 기존의 국채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이자율을 낮춰가기 쉽습니다. 국채 가격이 GDP 대비 수백 프로로 불어나면 국채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저금리로 나아가는 것이 나아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가 주도 엘리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제가 처음에 금을 모았을 때 이유가 지금은 비트코인 등 다양한 가상자산을 보유한 이유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정책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고,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국채를 발행한다는 의미는 사실은 기조금리를 전면적으로 계속해서 하향을 시킬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죠. 높아진 게 아니라 기정사실이 된 거고, 각종 자산의 버블은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부동산, 전세금이 지금 상승해서 부동산이 떨어지는 거를 지지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 가지 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폭락한다, 현금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상자산에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보시면 윤정기에서 지속적으로 달러는 지속적으로 발행이 되고, 지속적으로 발행이 될 거고, 금리는 지속적으로 기조금리를 0.25를 유지하거나 제로금리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이거는 미국 정책이 나오기 전에 한국에서 국채를 전면적으로 민간한테 개방해서 발행하겠다는 얘기를 내년부터 하겠다, 그걸 시사를 이미 했잖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걸 알 수 있어요. 10년 동안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보시면 2003년부터 미국 같은 경우 모기지, 그리고 크레딧 카드, 그리고 오토론, 자동차 뭐 할부금 대출, 이런 게 지속적으로 버블이 지금까지 사실은 되게 많이 커진 거예요. 2009년, 2010년 이 숫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 같은데 사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어요. 사실은 중간중간에 줄어든 적도 있지만, 근데 언젠가는 이 버블이 터지긴 하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크립토 시장에 내가 왜 인플레이션에 해칭한다고 내 현금을 뭐하러 여기 가상자산에 넣어서 마이너스 되고 마음 되게 힘들다 생각하시는 분 있겠지만, 내가 10배 벌 생각하고 100배 벌 생각하고 우리는 가상자산에 투자를 한 거예요. 리스크를 안고 투자한 거예요. 무조건 올라간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리스크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장 장세를 뭐 해킹 사태라든가 뭐 비트맥스라든가, 뭐 어저께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에 제가 오후에 접속하려고 하니까 404 뜨면서 사이트 자체가 없다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트윗을 보면서 창퐁자오가 뭐라고 올렸나 봤더니 자기네 시스템 개편하느라고 닫았다. 근데 사실 그거는 그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한테도 되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공지사항이 없었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가 시스템 전면 개편.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사실 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소라는 거죠. 거기다가 OKEX 출금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 트리거로 맞춰져가지고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 특히나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 정신을 이렇게 지금 되게 위기감을 조성한다는 거죠. 언제 더 많이 폭락할 수도 있다, 나는 끝장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조성될 수도 있는데, 뉴스나 매스미디어 그리고 가격 갖다 조작을 되게 많이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가상자산 시장이 됐든 세계 금융 엘리트들이 움직이는 패권이 됐든 뭐가 됐든
뉴스나 미디어들에 나온 그들의 계획은 여기 우리가 수면 위에 있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그 이면에 있는 시스템 개혁에 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각 알트코인이 어떻게 되든 뭐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든 숨겨진 금융 엘리트들의 세세한 계획을 어느 정도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수면 아래 있는 빙산의 전체를 어느 정도만 파악을 해도 마음의 안정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가격은 사실 지금 뭐 10%막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회복되면 금방금방 회복이 돼요. 그래서 지금 구간을 잘 넘기시는 게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데이터 저장 서비스 인덱스에 관련한 여러 가지 코인들 있잖아요. 뭐 스토리지나 시아 코인, 뭐 GNT라든가 뭐 그런 코인들에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괜찮냐? 이거 뭐 사라지지 않겠냐? 걱정된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코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었냐면 결국에 이 코인 시장이 뭐 알트코인 중에 뭐 각각의 어떤 그 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있고 자기가 들어가서 위치에서 역할을 할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역할에 들어가서 자기 능력을 이제 발휘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물론 비트코인이 뭐 OKEX부터 해킹 사태가 터지고 출금 정지가 있으면서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비트코인 뭐 흡성대법을 일으키면서 알트코인 시장이 죽어가지고 신규 투자자들은 이게 무슨 코인인지 인지도가 있는지 검토 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냥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만 딱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데이터 저장 서비스 관련한 코인들 말고 다른 것들도 다 포함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미니 거래소가 있어요. 제미니 거래소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거래소를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전 세계에서 FATF 권고 안에 관해서 코인베이스보다 제일 먼저 여기가 패스한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미니 거래소는 돈 받고 코인을 상장시켜주는 거래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래소들 있죠? 대형 거래소들, 흔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래소들, 뭐 미국에 있는 뭐 제미니나 코인베이스 이런 데 빼고 대부분의 거래소들은 돈을 받아요. 그 액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커요. 그냥 억 단위가 아니에요. 훨씬 더 커요. 근데 그 돈을 받으면 상장시켜 주죠. 당연히 딜리스트 시킬 것도 생각하면서. 근데 이 제미니나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코인이 입성하면 저는 여태까지 딜리스트 된다, 상장 폐지된다 이런 거를 지난 몇 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골렘 코인이 들어가 있죠. GNT 이런 거, 뭐 스토리지, 코인이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 의미는 인정받았단 얘기예요. 윙클보스 형제한테.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보이저라는 거래소도 있어요. 이거는 북미를 위주로 움직이는 데거든요. 서클사가 USDC를 찍어내잖아요. USDC를 그 코인베이스에 주기적으로 공급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USDC가 주도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데가 사실은 보이저 거래소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코인 수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왜냐면 서클사가 개입이 돼 있어요. 서클사가 어딘지 알죠? 골드만삭스가 직접적으로 만들어낸 데고, 여기 보시면 GNT라는 코인이 있어요. 이게 골렘이에요. 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베이직 어텐션도 아마 지금 엄청나게 가격이 찌그러져 있을 거예요. 포텐셜은 되게 큰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 콤파운드는 이미 알아주는 거고, USDC 측하고 제가 보니까 서클사하고도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더라고요. DCG하고도 그렇고. 그리고 뭐 엔진도 마찬가지로 많이 까졌을 거고, 뭐 아이콘이든 헤드라 해시든 카이버 네트워크든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든 뭐 BTT건 BSV, BCH 다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시장에서 검증은 됐기 때문에 보이저에서 여기다가 입성시켜서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제미니 거래소랑 똑같이 돈을 받고, 뭐 10억 단위로 돈을 받고 상장을 시켜주는 거래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알트코인들의 마지막 입성 관문의 끝이, 최종 관문이 어디냐면 사실은 제미니 거래소나 코인베이스예요. 더더욱이나 코인베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제 채널에서 말씀을 뭐
어느 정도 상승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라지거나 이게 그렇다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 분명히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이제 올라갈 거고, USDC가 있어요. 네. 양대 그 스테이블 코인 중에 이제 한 측면을 담당하는 USDC에만 들어가 있는 코인이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이에요. 네. USDC 페어된 코인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지캐시, 베이직 어텐션, 다이, 그리고 GNT, 그리고 마나코인, 룸네트워크, CVC, DNT. 이런 거를 잘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투자해서 나쁘지 않나, 좋은가, 코인베이스, 그러니까 여기 제가 말씀 안 드린 코인들도 코인베이스나 제미니를 한번, 다른 코인들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아, 이게 인정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그걸로도 일단 알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제 구독자님 중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으셨는데, 본인이 텔레그램에 접속하셔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어떻게 잘못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마음이 아프죠. 근데 저는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방 어떤 것도 운영하지 않아요. 운영할 생각도 없고, 제가 이거를 여기서 톡방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광고를 한다거나 이걸 운영해서 어떻게 진짜 큰 돈벌이로 사용하려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건 텔레그램하고 카카오톡에 관해서도 다른 분들 채널도 마찬가지겠지만 요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조심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정보를 쉽사리 링크를 누르셔가지고, 특히나 스팸 메일이나 스팸 메시지 같은 것도 간간히 오실 수 있어요. 그게 어디서 정보가 그러니까 해킹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그게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런 거를 가상자산 투자하는 사람은 되게 잘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나로 내 전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누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왜냐면 스팸 메시지에 관해서 누른 거는 결국 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사례를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더더욱 조심하시고, 저는 이런 거 단 한 개도 운영하지 않는다, 만든 적도 없고, 그거를 아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플립사이드 크립토닷컴에서 이런 장세가 왔을 때 이제 간간히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저께도 제가 체크를 해봤거든요. 도대체 S클래스에는 어떤 코인들이 남아있고 A클래스에는 어떤 코인들이 존재를 하나. 계속 주기적으로 이 점수는 변해요. 이 등급도 변하고. 근데 보세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모회사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나 코인베이스 벤처스나 판테라 카피탈이 요 플립사이드 크립토를 만든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여기 코인들의 점수를 왜 매길까요? 제가 그 설명을 들어보고 그러면 기준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야.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기준을 잡기 위한 거고, 여기 코인 입성한 코인들의 자기 지금 객관적인 기준에 관해서 본인들도 평가를 받으라고 요 사이트를 만든 이유예요. 요 플랫폼을 만든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코인이 알트코인 전체 다 포함해서 비트코인까지 해서 6,000개인 줄 알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안 사실인데 현재 8,000개가 넘는 코인들이 유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쓰레기 같은 코인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지금 지지부진한 이더리움, 다이나 체인링크, 이오스, S클래스, 그리고 메이커, 카르다노, 비트코인, 시네틱스, 스텔라루멘, 트론, 알고랜드, 아에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 A클래스예요. 그리고 네오코인, 모네로, 제로엑스, 디센트럴랜드, 카이버 네트워크, XRP, 질리카, 지캐시, 크립토닷컴, 대시, 루프링, 컴파운드, OMG 네트워크,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 호라이젠, 아이콘, 베이직 어텐션, 아라곤, 코스모스, 게스, 블록스택, 바이낸스 코인, 비체인, 디크리드, 테더, USD 코인, 라이브러리 크레딧, 뱅커, 그리고 스테이터스, 온톨로지, 웨이브즈, 트루 USD, 스토지, 스토지도 A예요. 그냥 아크 A, 아이오텍스부터 B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시아 코인이 B의 앞자리에 있어요. 판텀이나 시아, 라이트 코인이 B예요. B 앞자리이긴 하지만 라이트 코인 바로 앞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무슨 의미인지를 아시면서 투자를 하시고 불안하실 때는 지금 이 코인이 어떤 상태인가, 가격적인 측면을 보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거는
언제든지 조정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장난을 계속 치고. 예. 그러니까 그걸로만 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코인 투자는. 그리고 CBDC에 관해서 요즘에 되게 말이 많잖아요. IMF에서 뭐 스텔라 루멘 대표가 참석을 해서 이런저런 어떤 발표를 많이 하고, 그래서 스텔라 루멘에 관해서도 뭐 안도를 가지시는 분 되게 많으실 텐데, XRP는 뭐 요즘에 그렇죠. 근데 제가 이것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한국 뉴스에 한글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은행이 클레이튼과 CBDC에 관해서 논의를 한다. 근데 요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기사가 예전에 코인데스크에 4개월 전에 사실 나왔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 헤드라인에 이렇게 제목은 안 나왔지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뉴스가 나왔었고, 저는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클레이코인이 그때 엄청나게 많이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때 불안해하시는 분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이 아마 되게 많이 안심을 가질 거예요. 근데 한국은행에서 CBDC를 발행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민간용 CBDC 소액 결제용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거액 결제용은 따로 또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뉴스가 나오면 대중은 반응을 한다는 거죠. 가격적으로 반응을 해서 이 뉴스를 보고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시든 어쨌든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뉴스가 일단 터지면 저는 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CBDC를 통해서 동아시아 경제가 단일화될 거다. 그리고 유럽이나 북미를 동아시아 경제 단일 패권이 향후에 10년 동안 향후에 앞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럽이나 북미보다, 미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주식시장도 그렇고 조금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GDP 발표를 중국에서 했는데 역성장한 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이에요. 5.7%에서 5.9%로 늘어났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다 역성장, 마이너스 쪽으로 다 들어갔어요. 앞으로 10년을 보시고 카카오나 위챗이나 라인이나 알리나 이 페이페이, 일본의 페이페이, 손정희 회장이 여기 관여된 데가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라인도 마찬가지, 아마 아실 거예요. 라인도, 그리고 알리페이는 당연히 알리바바랑 관련돼 있으니까, 그리고 페이페이는 소뱅에서 직접 관여해서 만든 거고, 카카오도 우회적으로 소프트뱅크의 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나중에 민간용 CBDC가 다 연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보시면 그라운드 X가 모회사 카카오의 역량을 활용해서 CBDC의 민간 영역 유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죠. 그리고 요쪽 정도 되는 데 있죠. 지금 마우스 포인터 있는데 여기 북미판 알래스카 끄트머리에 있는 데 있거든요. 오호츠크의 바로 옆에. 여기 보면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인데, 여기서 지진이 5.0이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나다가 어저께 7.5짜리가 터졌거든요. 저는 코인 가격은 솔직히 걱정 안 해요. 비트코인이 됐던 나머지 지금 많이 하락을 해 있던 코인들이 됐던 알트코인이 됐건, 코인은 어차피 올라가요. 어차피 올라가게 돼 있고, 중요한 건 이런 게 더 문제라는 거죠. 이 불의 고리를 통해서 여기서 7.5가 터졌기 때문에, 이게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 태평양판하고 필리핀판, 호주판, 유라시아판이 집결되는 데가 사실은 여기 알래스카 끄트머리하고 사실은 일본 쪽에 여기 필리핀판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에 일본 같은 경우 이상한 냄새가 해안가에서 난다,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죠.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동해안을 위시로 해서 그런 거를 관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사시는 구독자님 중에 되게 많은데, 하여튼 조심해서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년을 보고, 단기적으로는 5년을 보고, 어쨌건 피해야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생활 환경 자체를.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해킹 사태가 연이어서 이제 터져가지고 이것도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거의 풀려져 간다는 느낌을 제가 받는 이유가, 11월 2일 날 해커톤을, 고스트 시큐리티 해커톤을 이걸 할 건데, 해커톤을 개최한다는 의미는 해커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칭 해커라는 사람들, 기술자들, 그런 사람들이 해킹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상금을 내건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안 사태에 관해서, 이 해킹 사태에 관해서 만약에 결론이 나지고 안정권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면 아마도 시세에 관해서 조금 움찔움찔 거릴 확률이 하반기 들어서 되게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주목해서 지속적으로 보시고,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포트폴리오에 보면 뭐 아시겠지만 비트코인만 비트코인만 많이 올라가니까 알트코인들이 많이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여기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고, 뭐 스텔라 루멘이 요 근래는 조금 올랐죠. XRP보다 좀 올랐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여기 다 들어가 있고, 이만큼 금액이 다 들어가 있고, 상품을 만들었을 땐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보세요. 단기적으로 뭐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그리고 이더리움 2.0에 관해서 예금 계약이 이번 주에 시작이 되는데 콘센시스 디벨로퍼가 얘기를 했다. 그래서 2.0이 시작이 되는 단계, 0단계로 들어가는 게 6에서 8주 정도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 끝나기 전에 12월 전에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시작일 뿐이지 이게 끝마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에 맞춰서 이더리움 가격도 분명히 반등세가 있을 거라고 이제 전 기대를 하고 있고, OKEX 사용자는 인출 중단에 대해 불만을 펴왔는데 이것에 관해서 아직까지 얘기가 나온 게 없잖아요.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 측이나 누가 여기다 대고 물어봐도 단 하나의 실마리도 지금 던져주지 않아요. 근데 실마리가 되는 거는 뭐 알트코인 불장이 됐든 무슨 뭐 어떤 불장이 됐든 실마리가 되는 거는 OKEX 출금 정지 사태가 풀리는 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언제까지 출금 정지를 계속해서 두겠어요. 언젠간 풀겠지. 근데 어쨌건 풀긴 풀겠죠. 그래서 뉴스를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예의 주시해서 이제 뭐 낮에는 코인니스 같은 거 주기적으로 계속 보세요. 코인니스가 제가 보니까 서머리도 되게 빨리 해주고 괜찮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거 그 관계자분이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불안한 시장 장세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나 이런 걸 보시면서 내가 투자한 코인에 그냥 원화 환산만 보지 마시고, 지금 이 친구들이 뭐 잘 움직이고 있나, 내가 투자한 코인이 인정은 받고 있는 코인이었나, 이런 거를 검색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또 시장은 풀려요. 항상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여러분들 겪으셨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